더하기 y제곱에 마이너스 4x 플러스 ky 플러스 9입니다. 제1사분면 위에 중심이 있고 y축에 접합니다. 원이 일사분면에 중심이 있고 x축하고 접하면 이런 형태로 그림이 나오겠죠. 어떤 특징이 있다고? 중심좌표가 요 중심이 반지름 길이랑 같아야 돼서 중심의 x좌표가 반지름이랑 똑같습니다. 이런 형태가 있죠. 근데 여기를 보시면 중심의 x좌표가 결정이 되어 있죠. 이미 얼마? 2 그래야 반지름도 2 나옵니다. 이런 뜻이. 주어진 식을 정리했을 때 x-2의 제곱 y-b제곱이라고 할게요. 요놈이 2의 제곱입니다. 식이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될 거고요. 이걸 전개했을 때 얘랑 똑같은 식이 나와야 되니까 전개해보면 x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4 y제곱 마이너스 2by 플러스 b제곱은 4다. 그래서 n분의 4를 빼주시고요. 그럼 b제곱이 상수니까 9가 돼야 돼요. b제곱이 9가 돼야 돼요. b는 뿔마 3이거든요. 문제에서 중심이 1사분면에 있다고 했으니까 만약에 플러스 3일 때랑 마이너스 3일 때 해보면 마이너스 3이면 어디로 가는 거야? 제 4사분면으로 가는 거야. 그러니까 b가 3이어야 돼. 그럼 여기가 마이너스 6되니까 k 값이 마이너스 6 이렇게 되겠죠. 1번 저 30번이랑 35번. 30, 35 네, 30. 30번? 네, 둘 중에 하나인데. 30번 어디 한 거야? 얘도 마이너스 2,1을 지나야 되고요. 중심이 y는 x 플러스 2 위에 있고요. x축하고 접하는 원의 방정식을 찾아야 돼요. 뭐 이런 느낌으로 그려지겠죠. 그래서 이 중심을 잡았을 때 이 중심의 y좌표가 반지름이 되어야 된다고요. 그래서 이 좌표를 y좌표를 r이라고 할 수 있죠. y가 r이면 x가 얼마죠? r 빼기 2가 되겠죠. 그래서 얘가 r-2,r이 중심 좌표예요. 그리고 얘가 마이너스 2,1을 지난다고 했으니까 얘부터 얘까지의 거리를 r입니다. 이렇게 두셔도 되고요. 원의 방정식 만든 다음에 대입하셔도 되고요. 근데 원의 방정식 만들어서 대입하셔도 두 점 사이의 거리 구하는 공식 정리한 거랑 똑같은 식이 될 거예요. 애초에 원의 방정식 만드는 게 중심부터 점까지의 거리가 반지름이랑 똑같습니다로 만든 거라서. 그래서 r 빼기 2,r부터 마이너스 2,1까지 거리 구하는 공식 쓰시면 둘이 빼서 제곱. 그럼 r제곱이죠? 둘이 빼서 제곱. 이게 반지름 제곱이랑 똑같다가 될 거예요. 그래서 r제곱, r제곱이 없어지니까 r 값은 얼마가 되겠어요? 1이 되겠죠? r 자리에 1 대입해 주시면 중심 좌표는 마이너스 1, 뭐 하는 거지? 원의 방정식. 그래서 중심 좌표는 마이너스 1,1이고 반지름의 길이가 1인 원의 방정식을 보기 중에 찾아주시면 돼요. x 플러스 1제곱 더하기 y 마이너스 1제곱은 1이다가 되겠죠? 3번.
35번. 얘는 마이너스 3, 마이너스 1을 지나면서 y축에 접한대. 이 점을 지나면서 y축에 접해라. 그냥 뭐 이렇게 그려볼게요. 왜 이렇게 그렸냐면 주어진 식을 보면 중심의 y좌표가 확정이죠? 중심의 y좌표가 얼마예요? 2. 그러니까 중심의 y좌표가 여기 위에 있어야 되거든요. 그쵸? 얘가 이렇게 반지름이랑 똑같아야 되는 거잖아요. 중심 좌표가 뭐라고 해야 돼? 마이너스 r 콤마 2 이렇게 하셔야 돼요. 그쵸? 그럼 중심이 마이너스 r 콤마 2고 마이너스 3 콤마 마이너스 1을 지나는 원의 방정식을 만들었을 때 이렇게 나와야 됩니다가 되겠죠. 그럼 식을 만들면 어떻게 돼요? x 플러스 r 제곱 y 마이너스 2 제곱은 r 제곱이라는 식이 나올 거예요. 얘가 마이너스 3 콤마 마이너스 1을 지나야 되니까 돼. 그럼 r 마이너스 3 제곱 마이너스 3은 제곱이니까 9가 되겠네. 그게 r 제곱이다. 여기서 r 제곱이 사라질 거고 마이너스 6r 플러스 9 플러스 9가 0. 그래서 r 값이 3 이렇게 나올 거예요. 여기다 3 집어넣어서 식을 완성해보면 x제곱 플러스 6x 플러스 9 y제곱 마이너스 4y 플러스 4는 9가 돼서 9가 없어질 거고 상수한 b가 4가 되겠네. 마이너스 2a가 6x니까 마이너스 2a가 6 나와야 되니까 a는 마이너스 3 a는 마이너스 3, b는 4 더해서 1 3번. 또 없네. 뭐야? 70? 쪽에 40번? 아? 잘못됐네. 이렇게 직선 하나가 있고요. 그 중심이 이 직선 위에 있고 x축하고 y축하고 동시에 접하는 원을 구하래요. 중심이 일사분면 위에 있는데 그러면 여러분 여기서 이렇게 원이 지나가는데 x축하고 y축하고 동시에 접해야 되잖아요. 일사분면에 있는 동시에 접하는 원의 특징은 어떻게 돼요?
뭐야 이거? 뭐지? 뭐야 몰라. 이렇게 있을 때 중심이 이렇게 x좌표, y좌표를 찾아보려고 했을 때 길이가 반지름 알고 똑같아야 되죠? 중심좌표가 어떻게 나와야 되나? I, R 나와야 돼. 요 점의 x좌표, y좌표가 같은 값이야. 걔가 이 직선 위에 있어야 되는 거죠. 대입하면 성립해야겠죠? 그럼 R 대입하면 어떻게 돼? 5R이 10입니다 이렇게 돼. 그러니까 R 값이 얼마야? 2. 무슨 뜻이냐면 중심좌표가 2,2고 반지름이고 2다. 그럼 원의 방정식을 구해달라. 그럼 그냥 x-2의 제곱 더하기 y-2의 제곱은 2의 제곱 4입니다. 이렇게 나오겠지. 39번 해보세요. 여기 몇 사분면이냐에 따라 요 부호 조심해 주셔야 되는 거. 그것만 하면. 39번이요? 네. 오늘 안 온다 했는데? 김로예요? 어. 왜요? 몰라 연락 왔다고 했는데? 뭐 알아? 그 새끼 왜 오더 신기하지. 그런데? 이법이 넌 내일 왜 와나? 저요? 아 내일 올 수도 있어요. 비와. 비 와서 보려고 했다고? 아니 아니라 내일 뭐지? 비 와서 뭘 행사가 취소돼? 뭐 안에 누구 그거 만나기로 취소했냐? 아니 혹시 우리 우리 통로들 태민이도 나온다 했다가 그리고 그 동생이 안 봐서 엄마가 저보고 너 안 갈래 했는데 제가 간다 했거든요. 근데 엄마가 이미 안 간다 했는데 이래가지고 엄마 비교치면 가야 해가지고 그러면 안 돼. 나중에 그만할 텐데. 김에 왜 왔어 진짜? 새끼 뭐야? 김에 1번에 왜? 왜? 뭐 어떤 게? 어떤 거? 동영상을 봐야지. 됐어? 끊었다. 진짜 끊었다가 다시 다니는 거 아니야? 끊었던 거. 끝냈다가 그냥 날짜만 줄여서 뭐 줄이고? 가는 거야. 날짜만 줄여서 다니면 하는 얘기가 정말 넘어갈게요. 다음 43번 문제 한번 볼게요.
43번이 이제 고등학교 기아파트에서 원하는 형태의 문제. 수식을 주고 해석해라 라는 문제가 있는 거예요. 얘의 최대치수를 구하라고 하는데 아무것도 없으면 최소값은 그냥 0이겠죠. A가 8이고 B가 마이너스 6이면 되니까. 근데 애초에 그것도 성립할 수가 없어요. 왜냐면 A, B가 요 식을 만족하는 값이라고 했거든요. 좌표. 그럼 얘를 해석하셔야 되는데 여러분, 이런 식은 어떻게 만들어진 식이에요? 이 식은 어떨 때? 익숙한 식 아닙니까요? 그러면 루트 안에 제곱 더하기 제곱 있는 거? 뭐 할 때 쓰는 식이에요? 뭐 할 때 쓰는 식이에요? 뭐 할 때 쓰는 식이에요? 그걸 뭐 나와? 정말 성분들이 길이 무슨 길이? 두 점 사이에 거리 구하는 식이 x좌표끼리 빼서 제곱 더하기 y좌표끼리 빼서 제곱 이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지금 x좌표가 하나는 a 하나는 8이고요 y좌표 하나가 b 하나가 마이너스 6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두 점 사이의 거리에 최대 최소값을 구해주세요가 되는 거고요. 이 a, b라는 점은 어떤 힌트가 있는데 요걸 만족하는 점이라고. 요걸 만족한다는 게 무슨 뜻이야? 이게 뭐니까? 요 식의 의미하는 게 뭐예요? 반지름이 2고 중심이 0,0인 원의 방정식이죠? 그 원이 있다고 이렇게. 반지름의 길이가 2, 중심 좌표가 0,0인 원이 있다. 그럼 이 원위에 있는 점 중에 하나를 P라고 할 건데 그 P에서부터 8, 마이너스 6이야? 맞아? 8, 마이너스 6인데 비율 관계를 맞추려면 여기래. 이 원위에 있는 점들 중에서 여기까지 거리가 제일 짧을 때랑 제일 길 때를 구해주세요. 이렇게 되거든요. 어떻게 구하죠? 어떻게 구하시나요? 방법은 원위에 있는 점 가지고 뭔가 해결하려고 하시면 안 되고요. 원의 중심이 있죠? 중심부터 8, 마이너스 6까지 일직선으로 쭉 연결하세요. 이 길이가 얼마예요? 이 길이는 얼마예요? 0,0부터 8, 마이너스 6이니까 그렇죠. 4, 6 10이죠? 피타고라스 10이죠? 이게 10이에요? 얘가 10이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거리가 얼마예요? 얘는 8이죠? 왜? 전체가 10인데 반지름이 2니까 그럼 이 8일 때가 뭐가 돼요? 최소값이 돼요. 최소값이 돼요. 여기 최소값이 일직선으로 연결될 때가 그쵸? 왜 그래요? 여러분? 이게 왜 최소값일 수밖에 없어요? 다른 한 점을 만약에 이미 한 점을 잡아요? 그러면 여기서부터 여기를 P라고 잡으면 중심하고 P하고 이 한 점 있죠? 얘를 연결하면 뭐가 돼요? 삼각형 나오죠? 삼각형의 기본 조건 하나, 둘, 세 개의 변이 있을 때 짧은 거 두 개를 더하면 긴 것보다 어때야 돼? 커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반지름이라 2로 고정이고요. P부터 여기 이 점까지의 거리가 지금 얘랑 2랑 더하면 2랑 8이랑 더한 것보다 커져야 됩니다. 그럼 얘는 당연히 8보다 많거든요. 커지겠죠? 그러니까 8이 이렇게 일직선으로 연결됐을 때가 제일 짧을 때 최소값이에요. 그래서 원점, 중심부터 이 점까지 거리를 구한 다음에 반지름을 빼주시면 최소값이에요. 최대값은 어떻게 구해요?
최대값은 이게 반대로 넘어가겠죠. 이렇게 쭉. 그래서 이 위치에 있을 때 일직선을 연결했을 때 반대쪽에 가서 만나면 최대값이에요. 그럼 얘는 여기서부터 중심까지가 10이고 반지름이 얼마니까? 2니까 얼마가 돼? 12가 되겠죠. 그럼 최소값은 중심에서부터 점까지 거리를 구한 다음에 반지름 한번 빼시고요. 최대값은 중심부터 점까지 거리를 구하시고 반지름 한번 더해 주시면 돼요. 그럼 최대값은 12, 최소값은 8이에요. 더하니까 20이 되겠죠. 42번은 아. 대답이 없으시지 않았어요? 응? 대답 없으셨지. 선생님 네. 41호 모르겠어요. 똑같은 겁니다. 원밖에 한점 A라고 준 거예요. 얘가 마이너스 3,4 마이너스 조금 맞았네요. 마이너스 3,4 네. 여기 거기서부터 원의 중심 좌표가 0,0이죠. 네. 거기까지 거리를 구하면 거예요. 거기다 반지름을 더하면 최대. 반지름을 빼면 최소. 최소인가요? 반지름이 얼마야? 네. 됐나요? 네. 다음 46번 ABC 좌표가 주어져 있고요. 점 P는 얼마인지 몰라요. X, Y라고 할 거거든요. P가 어디에 있는지 모르겠지만 뭐 P가 있다라고 했을 때 문제에서 설명하고 있는 내용은 이거예요. P부터 B까지 C까지 길이를 구해서 제곱 얘 길이 제곱 더하기 이거 길이 제곱이 A부터 P까지 길이의 제곱과 똑같습니다가 성립하는 거거든요. 우리는 이런 식이 성립하는 도형을 배운 적이 없죠. 이런 내용의 성질이 성립하는 도형을 해본 적이 없죠. 그걸 직접적으로 찾으려고 하시면 안 되고요. 수식
식으로 있는 그대로 가셔야 돼요. 그러니까 AP 길이의 제곱을 식으로 바꾸면 x제곱 플러스 y 플러스 1의 제곱이에요. 그 다음에 BP 길이의 제곱은 x 마이너스 1의 제곱 더하기 y 플러스 2의 제곱이에요. CP 길이의 제곱은 x 마이너스 1 제곱 더하기 y 플러스 1의 제곱이에요. 하고 싶은 게 얘네 둘이 더하면 첫 번째 식이랑 똑같은데요? 이거를 하면 둘이 더하면 얘랑 똑같다를 식으로 만드시면 돼요. 그러면 x제곱 더하기 y 플러스 1의 제곱은 x 마이너스 1의 제곱이 두 개인데 두 개 더하기 y 플러스 2의 제곱 더하기 y 플러스 1의 제곱 이렇게. 그럼 양변 y 플러스 1의 제곱 빼주시고요. 여기 있는 x제곱도 여기서 나올 x제곱 하나랑 지울 수 있겠죠. 그럼 이쪽은 0이고요. 이제 이쪽식 정리하면 원래 2x제곱인데 x제곱 하나 빼서 x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2 y제곱 플러스 4y 플러스 4 이렇게 정리가 되겠죠. 얘를 다시 완전 제곱식으로 정리해보시면 x 마이너스 2의 제곱 더하기 y 플러스 2의 제곱은 2가 부족했으니까 양변에 2를 더했겠죠. 이렇게 나와요. 그러면 최종적으로 정리한 식이 뭐를 나타내는 식이 됐어요? 원 나타내는 식이 됐죠. 중심좌표가 2, 마이너스 2고 반지름의 길이가 루트 2인 원이에요. 그런 원을 그려보면 그 원 위에 있는 모든 점들은 얘네들이 더하면 얘랑 똑같습니다라는 식을 만족한다라는 뜻이 되는 거죠. 그래서 도형의 방정식을 구하세요라고 했으니까 이 원의 방정식을 답으로 쓰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 자취의 방정식이라고 나오는 문제들이 좀 어렵거든요. 보면 44번, 45번 다 했거든요. 44번은 그나마 쉬워요. A가 마이너스 2,0이고 B가 2,0인데 어떤 한 점 P가 있는데 PA 길이 제곱이랑 PB 길이 제곱을 더하면 12로 일정한 값이 나온대요. P가 고정되어 있는 점이 아닌데 PA 길이랑 PB 길이를 제곱해서 더하면 12로 일정한 값이 나온다고 되어 있죠. 여러분 이런 게 성립하는 건 여러분들이 안 되겠구나. 16으로 나왔어야 한 방에 찾았습니다. 안 되겠네. 안 되겠네. 그럼 이것도 어쩔 수 없네요. P좌표를 x, y라고 두시고요. 똑같은 거 하시면 돼요. 6번 해보세요. 여러분 40번, 44번 어차피 똑같네. 그냥 46번처럼 똑같이 거리 구하는 식 세워서 식 정리하면 답이 나옵니다.
나오나요? 정답은? 아니요. 2번 나와야지. 45번이 조금 복잡할 텐데 여러분. 원의 방정식 나와 있고요. 이 원 위에 있는 점 P에 대해서 얘는 중심좌표가 1,2겠죠? 반지름은 2겠네. 뭐 이런 원이 있을 거거든요. 얘가 4,2인 지점에서 이 원 위에 무수히 받는 점들이랑 선을 다 연결할 수 있겠죠? 그럼 이렇게 연결하면 여러분 연결한 선들의 중점을 하나같이 다 찾아달라는 뜻이거든요. 이런 식으로. 그럼 이 중점들끼리 뭔가 어떤 모양이 나올 거다 이런 뜻이에요. 어떤 모양이 나올까요? 어떤 모양이 나올 것 같아요? 지금 이렇게 중점, 뭐 여기 중점 이런 식으로 찾으면 모든 점을 다 연결하면 원 하나가 나올 거거든요. 근데 이건 알면 원이라고 하면 되는데 뭐가 나올지 모르면 모양을 확정을 하고 구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확정을 못하고 구하면 문제가 어려워지는 거거든요. 여기가 4,2인데 우리가 이제 중점을 찾으려고 하는 이 P 좌표가 있겠죠. 이 P 좌표를 A, B라고 둘게요. 우리가 할 건 이 4,2랑 이 A, B의 중점 좌표 찾고 싶은 거죠. 이 중점을 M이라고 두고 M의 좌표를 X, Y라고 둘게요. 그 X랑 Y는 어떤 게 성립해야 돼? X는 어떻게 나올 수 있어? 12? X는? 중점 구하려면 어떻게 하면 돼요? 더해서 2로 나누죠. 그러니까 2분의 A 플러스 4였고요. Y는 어떻게 돼요? 2분의 B 플러스 2 이렇게 나오겠죠? 근데 우리가 알고 있는 식은요, A하고 B가 원 위에 있는 점 좌표니까 여기에 대입하면 식이 성립할 거다라는 것만 알고 있죠. 이 식을 이제 조금 보기 편하게 표준형으로 바꾸면 x-1의 제곱 더하기 y-2의 제곱이 4입니다.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에 A랑 B를 대입하면 식이 성립하는 거예요. 그럼 A랑 B를 대입하면 어떻게 돼요? A-1의 제곱 더하기 B-2의 제곱은 4입니다. 이런 식이 나오는 거거든요. 그럼 이제 여기 주어진 두 개의 식에서 A랑 B를 찾을 거예요. 여기서 A를 찾으면 어떻게 돼요? A는 어떻게 돼요? 2x-4 이렇게 되겠죠? 이해돼요? 곱하고 넘기면 A는 2x-4예요. 그리고 똑같이 2를 곱하고 2를 넘기면 B는 어떻게 돼요? 2y-2 이렇게 나오겠죠? 그럼 이 A랑 B를 어떻게 할 수 있다고? 이렇게 바꿔. A 자리를 2x-4로 바꾸고 B 자리를 2y-2로 바꾸거든요. 그럼 어떻게 돼요? 2x-5의 제곱 더하기 2y-4의 제곱은 4 이렇게 됩니다. 그럼 이게 뭐를 나타내는 식이에요? 원을 나타내는 원의 방정식이죠. 그러려면 이제 조금 시간이 필요한데 이 도형의 길이를 물어보니까 여러분 어차피 우리는 반지름 찾아가지고 2파이 해서 둘레를 구하셔야 돼요. 원이랑. 그럼 여기 앞에 2 나와 있는 것 때문에 제곱하면 어떻게 돼요? 4x제곱 4y제곱 나오겠죠? 우리 원의 방정식을 x제곱 더하기 y제곱으로 맞추고 싶으니까 어차피 얼마로 나누셔야 돼요? 4로 나누셔야겠죠? 그러면 이 안에 있는 값이
이제 뭐 x 마이너스 2분의 5의 제곱으로 바뀌고 y 마이너스 2의 제곱으로 바뀔 거거든요. 이쪽은 얼마로 바뀌어요? 4로 나누니까 1로 바뀌겠죠? 그 식정리하면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반지름이 얼마라는 소리예요? 1이라는 소리예요. 반지름이 1이 될 거야. 반지름이 1이니까 둘레의 길이는 2파이. 만약에 실전에서 문제가 이렇게 나왔다. 그럼 이걸 찾고 계시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약간 교과서적인 풀이고요, 여러분. 그러니까 만약에 서술형이면 이렇게 푸셔야 돼요. 서술형이면 풀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평소에 연습하면서 이런 느낌으로 중점 찾아서 도형을 그리면 뭐가 나올 거다라는 걸 이미 알고 있어야 돼요. 이 그림이 원이어야 된다는 걸 알고 계셔야 돼요. 근데 원이고 문제에서 원의 둘레를 구하라는 말이잖아요. 그럼 뭐만 찾으면 돼요? 원의 둘레 구하려면 반지름만 찾으면 되죠. 그러니까 이걸 다 찾으려고 하는 게 아니고 어떻게 하면 반지름을 빨리 찾을 수 있을까를 고민하는 거예요. 그 반지름을 빨리 찾는 방법은 여러분 원이 하나 있고요. 원밖에 한 점 잡아서 얘네끼리 다 연결해가지고 중점을 다 찾으면 원이 생길 건데 반지름을 어떻게 찾을까 고민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중심을 지나는 선을 그어서 여기 한 번, 여기 한 번 만나겠죠. 그럼 얘네 둘의 중점 찾고요. 얘네 둘의 중점을 찾아요. 그럼 그게 생기게 될 원의 지름에 의한 끝점일 거예요. 그럼 이게 지름이니까 이 길이 구해가지고 파이 붙이면 답이야. 여기서는 그게 어떻게 돼요? 얘가 4,2죠? 중심 좌표가 1,2예요. 그죠? 반지름의 길이가 2짜리인 원이었죠? 여기가 3,2, 여기는 마이너스 1,2예요. 그쵸? 그럼 얘네들의 중점 찾으면 3.5, 얘네들의 중점 찾으면 2.5. 그 지름이 얼마예요? 3.5, 2.5니까 1이죠? 그래서 그냥 1파이가 답이라고. 아닌데? 2분의 5, 2.5. 맞아요? 뭐 잘못됐는데? 아? 3.5 맞는데? 2.5 어? 이 파이 나와야 되는데. 아, 얘네들의 중점 찾으면 1.5죠? 얘네들의 중점 찾으면 1.5죠? 1.5랑 3.5랑 지름에 대한 끝점이 돼서 지름이 2가 되는 거죠. 그래서 2파이 이렇게 나오죠. 이렇게 지름만 빨리 찾는 식으로 문제를 푸셔야 시간을 단축할 수 있어요. 다음은 유형 161. 여러분 얘가 요 유형도요 여러분. 요 유형은 그냥 기본적으로 알려줘요. 171쪽에 47, 48, 49번은 그 두 점에서부터 일정한 비로 떨어진 점들을 모아놓으면 결과가 원입니다 라고 얘는 이미 알려주거든요. 그걸 이제 위에 보시면 이름을 아폴로니오스의 원 이렇게 이름을 붙여놨어요. 그러니까 일정한 거리에 떨어져 있는 비율, 그러니까 49번으로 예를 들면 0, 마이너스 4랑 0,1이 있다. 이제 여기 0, 마이너스 4랑 0,1이 있으면 점이 두 개가 있죠? 문제에서는 얘 둘에서부터 거리가 3대 2인 점들을 다 모아놔라 이거거든요. 3대 2면 3대 2 대표적인 내분점을 찾을 수 있고요. 3대 2면 네, 외분점으로 여기까지 가야 돼요. 10일까지 가야 되는데
이렇게 가면 3대 2인 점이랑 여기 11인 지점까지 갈 수도 있어요. 외분점 대표적으로 찾을 수 있고요. 3대 2인 점이 얘네만 있는 게 아니고요. 여러분 이렇게도 찾을 수 있다고. 여기 있는 이쯤에 찾아서 3대 2가 되는 점도 있을 수 있잖아요. 이런 점들을 다 찾으라는 얘기예요. 다 찾으면 뭐가 나온다? 이런 점을 다 찾으면 뭐가 나온다? 이런 식으로 해서 원이 나올 겁니다. 이런 뜻이거든요. 여러분 우리 그런 원의 방정, 원인 걸 확정하고 나면 원의 방정식을 찾고 싶으면 힌트 2개만 알면 된다고요. 뭐란 거? 중심좌표랑 반지름만 아시면 돼요. 그 중심좌표랑 반지름을 어떻게 찾을 거냐면 얘네 둘의 내분점하고요. 지금 0,-1인 점이 내분점이고요. 3대2 외분점을 찾으시면 0,11이 나올 거거든요. 그럼 이 얘네 둘이 지름의 양 끝점이에요. 0,-1이랑 0,11이 지름의 양 끝점이에요. 그럼 얘네 둘의 중심좌표가 얼마예요? 0, 마이너스 1이라면 11이면 0,5가 되겠죠? 0,5가 중심좌표야. 그 반지름은 얼마가 돼요? 6이겠죠. 그 중심이 0,5고 반지름이 6인 원의 방정식 찾으면 문제에서 찾아달라는 원의 방정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어떻게 하면 돼요? x제곱 y-5의 제곱은 36. 이렇게 내분점, 외분점을 이용해서 도형의 방정식을 찾을 수 있어. 47번 같은 건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둘의 3대1 내분점과 외분점을 찾아주시면 그게 지름의 양 끝점이라는 거예요. 둘의 길이를 구하시면 지름이니까 파이 붙이면 둘레가 되겠죠. 47번 해보세요. 쌤 풀래 87. 야, 정신 차려. 삼 3대1 내분점 좌표는 0,1일 거고 3대1 외분점 좌표는 0,4겠죠? 길이가 3 나올 거고 그래서 둘레는 3파이
이런 식으로 할까? 안 돼? 대문자 찾는 거 안 돼? 일 콤마형 4 콤마형 우리가 3 넘어갈게요. 176쪽. 직선 단원에서요. 두 직선의 교점을 지나는 새로운 직선의 방정식 찾는 거 기억납니까? ax 플러스 by 플러스 c는 0이라는 직선 하나, a-x 플러스 b-y 플러스 c-는 0이라는 직선 하나가 있어서 이 둘의 교점을 지나게 되는 새로운 직선의 방정식을 구하고 싶으면 이렇게 식을 만들면 된다고 했거든요. 기억나요? 이 아래에 있는 식이 k의 값에 관계없이 뒤에 있는 요 식이 0이고 얘가 0이면 반드시 성립하죠. 그쵸? 그러니까 얘도 0으로 만들고 얘도 0으로 만드는 x, y 값을 찾을 수 있잖아요. 어떻게 하면 이거는 0, 이거는 0이라는 연립방정식을 풀면 되겠죠? 그럼 그 연립방정식을 푼 해가 이 둘의 교점 좌표 아닙니까? 그러니까 결국 얘가 k 값에 관계없이 이 둘의 교점 좌표를 반드시 지나갈 수밖에 없다고. 왜? 대입하면 성립하니까. 그래서 두 직선의 교점을 지나는 새로운 직선의 방정식을 만들 때 그냥 한쪽에다 k 곱해서 더해버리면 끝난다고 했어요. 이걸 알아두셔야 된다고 했어. 뒤에서 또 나오니까. 앞쪽이 뭐예요? 저 식이요. 이게 직선식이죠. x, y는 1차식이니까 얘도 직선이라고요? 네. 이 직선이 두 개가 있는 거야. 네. 그럼 교점이 하나 생겨요. 맞아요? 그럼 이 식도 x랑 y랑 몇 차식이야? 저도 1차식이죠? 그럼 얘도 직선을 의미해요. 얘도 어떤 직선이라고? 어떤 직선이냐면 얘는 이 점을 지나는 직선이라고. 반드시 교점을 지나는. 기울기는 얼마일지 모르지만 이 점을 지나는 직선이라고. 반드시 지나는 직선이라고. K값 때문에 기울기는 변할 수 있다. 그렇다고 해서 K가 기울기인 건 아니에요. 알겠죠? 그러니까 이렇게 식을 만들 수 있다라고 했어요. 이 점을 지나는 새로운 직선의 방정식을 만들 때 이런 식으로 만들 수 있다고 했어요. 이걸 원에서도 써먹을 수 있어요. 원에서도. 두 원이 만나면요, 여러분. 교점이 많으면 두 개까지 생길 수 있거든요. 여러분, 원은요, 원 하나를 결정하기 위해, 여러분, 직선 하나 결정하려면 점이 몇 개 필요해요? 하나의 직선을 만들려면 점이 최소 몇 개 필요해요? 점이 몇 개 있어야 연결하는 직선이? 두 개 있어야 직선이에요. 하나. 만약에 점이 하나밖에 없어. 그럼 이 점을 지나는 직선을 찾으라고 하면 직선이 몇 개 나온다고? 무수히 많이 나오는 거라고. 그럼 원을 결정할 거예요. 원을 결정하기 위해서는 점이 최소 몇 개 필요해요? 점 하나만 있대요. 이 점 지나는 원은 몇 개 만들 수 있어요? 무수히 많이 만들 수 있지 않겠습니까? 아무리 생각해도. 그럼 점이 두 개래. 그럼 이 두 점을 지나는 원은 몇 개 만들 수 있어요? 이 두 점을 지나는 원은 무수히 많이 만들 수 있어요. 크기가 제일 작은 원은 얘네 둘을 지름으로 하는 원을 그리면 이 두 점을 지나는 원 중에 제일 작은 원이에요. 이제부터 어떻게 하면 돼? 사이즈를 키우면 돼요. 키우면 돼요. 한쪽으로 이렇게 점점점 커지게 원을 만들면 됩니다. 그럼 두 점을 지나는 원을 얼마든지 만들 수 있다. 이쪽도 그릴 수 있고 이쪽도 만들 수 있고. 그쵸? 원을 하나만 정의하려면 점이 몇 개 필요해요? 최소? 3개 필요해요. 이 점 셋을 지나는 원을 그리라고 하면
딱 하나밖에 못 그린다는 소리예요. 그걸 원의 방정식을 가지고 해석할 수 있어요. 원의 방정식에 표준형, 일반형 둘 다 미정계수가 몇 개예요? 미정계수가 3개죠? 표준형이면 중심좌표, x좌표, y좌표, 반지름까지 3개고요. 일반형이면 x제곱 더하기 y제곱에 뒤에 ax 플러스 by 플러스 c까지 해서 하나, 둘, 셋이죠? 그러니까 원을 완성하기 위해서는 우리한테 정보가 몇 개 필요하다는 얘기예요? 3개 필요하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최소한 3개의 정보, 점의 좌표를 주어져야 원 하나를 완성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원 둘이 만나면 교점이 몇 개 생긴다고? 최대 2개 생겨요. 그럼 이 둘을 지나는 원을 만들려고 하면 원이 몇 개 만들어진다고? 무수히 많이 만들어질 거라고요. 그러면 그런 원의 방정식을 모두 다 찾을 수는 없지만 쉽게 찾고 싶으면 어떻게 하면 되냐면 각각의 원을 나타내는 원의 방정식이 있겠죠. 어떤 식으로 x제곱 더하기 y제곱 ax by c는 0 이렇게 하면 다른 애는 x제곱 y제곱 a 다시 x b 다시 y c 다시는 0 이렇게. 그쵸? 그럼 얘네 둘을 지나는 동시에 지나는 새로운 원의 방정식은요 여러분 똑같이 하시면 돼요. 두 개의 식을 그대로 써놓고 K 한쪽에다가만 K를 곱해서 이렇게 해주시면 얘네 둘 다 x제곱과 y제곱의 개수가 똑같은 2차 방정식이죠? 원을 나타내요. 얘도 어떻게 돼요? x제곱의 개수와 y제곱의 개수가 똑같은 2차 방정식이죠? 얘도 원을 나타낼 거라고요. 그럼 얘는 원을 나타내는데 마찬가지로 k값에 관계없이 이거는 0, 이거는 0이 성립하는 반드시 성립하게 하는 xy 좌표가 있겠죠? 그 대입하면 얘네들의 교점 좌표에 해당하니까 그 교점 좌표를 지나는 원의 방정식이 돼요. 단 얘는 예외 상황이 딱 하나 있어요. 여러분 얘가 2차식이라고 했잖아요. 2차식이 안 되는 상황이 딱 한 번 있어요. 언제? 얘가 2차가 안 될 경우가 딱 하나 있어. k 값이 얼마나? k가 마이너스 1이면 k에다가 마이너스 1 대입하면 x제곱 x제곱 없어지고 y제곱 y제곱 없어져. 몇 차식 돼요? 1차식 되죠? 1차식이 나타내는 도형은 뭐예요? 직선이죠? 그럼 해석이 어떻게 되냐면 k가 마이너스 1이면 직선이야. 직선인데 얘도 0으로 만들고 얘도 0으로 만들 수 있는 직선이에요. 그 얘기는 두 교점을 지나는 직선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럼 이렇게 직선 만들어지는 두 원의 공통형을 나타내는 직선이 k에다가 마이너스 1을 대입하면 공통현의 방정식이 나와요. k가 마이너스 1일 때만 직선이고요. 마이너스 1을 제외한 어떤 값이 들어가도 다 뭐라고? 두 점을 지나는 원의 방정식이 돼요. 그러면은 구하려면 k에다 마이너스 1을 대입해야 돼요. 그러면 이 직선을 찾는 거죠. 두 번의 공통현을 나타내는 방정식을 찾는 직선을 찾을 수 있죠. 마이너스 1을 대입. 이제 중요한 거 할 거예요. 이제 중요한 거. 이것도 중요하지만 사실 이거는 여러분 이 개념을 이게 왜 교점을 지나는지 이해되는 순간이 오면 한 번 그 이해되고 나면 흔들릴 일이 없어요. 이게 헷갈릴 일이 없어. 한 번 딱 이해가 되고 나면 그게 언제가 될지 모르겠지만 지금은 아니고 한 번 되면 헷갈릴 일이 없어. 그냥 쭉 머릿속에 박혀서 그냥 쭉 가는 거예요. 그다음에 이제 다음에 나오는 게 원과 직선의 위치관인데요. 이것도 이미 알고 있는 내용이에요. 중학교 때 했거든.
원하고 직선하고는 위치 관계가 몇 가지가 나와요? 세 가지가 나와요. 어떻게 있어요? 원 하나 그려놓고 원하고 직선이 어떻게 된다? 그거부터 할까? 안 만난다. 하나는 안 만난다가 아니고 만나지 않는다. 만나지 않는다. 그 다음은 한 점에서 만난다. 다른 말로는 접한다. 한 점에서 만난다. 다른 말로는 접한다. 다른 건 두 점에서 만난다. 이 중에 제일 많이 나오는 건 접한다. 그 다음이 두 점에서 만난다. 그 다음이 안 만난다. 만나지 않는다예요. 만나지 않는다. 왜 그런 거냐면 특별한 상황일수록 더 관심 대상이 되니까 그런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무수히많은 직선들 중에 원에 접하는 직선이 가장 희귀하고요. 그 다음이 두 점에서 만나는 게 희귀하고요. 그 다음에 만나지 않는 직선이에요. 그러니까 만나지 않는 범위가 훨씬 크다고. 안 만날 확률이 훨씬 높아요. 그래서 얘는 관심 대상이 아니에요. 특별한 애들이 관심 대상인 거지 일반적인 상황은 관심 대상이 아니라. 어쨌든 여러분 그럼 원하고 한 점에서 만나는 혹은 접하는 직선을 뭐라고 불러요? 접하는 직선을 뭐라고 불러요? 접선이라고 부르죠? 그럼 이것도 알아요? 두 점에서 만나는 직선을 뭐라고 불러요? 할선. 오. 뭐지? 활선이라고 불러요? 접선이라고 불러요? 이렇게. 그러면 우리는 이 위치 관계가 성립한 어떨 때 이런 위치 관계가 나오는지 어떨 때 이게 성립하는지를 찾을 수 있어야 돼요. 근데 여러분 중요하다고요. 여러분 얘 원의 방정식 원 그래프죠? 직선 그래프예요. 그럼 둘이 만나서 교점이 생기는 거라고. 이 교점 해석을 어떻게 하시라고요? 교점이 뭐를 의미한다고요? 좀 더 정확하게 그냥 해라고만 던지지 말고. 그냥 해가 아니고 뭐야? 좀 더 정확하게 하는 거야. 얘도 해야 이 방정식의 해라고. 이 점도 원의 방정식의 해예요. 좀 더 정확하게 하는 거야. 둘 공통에 어쩔 때 나온다고? 연립방정식 하면 나온다고. 그러니까 두 방정식, 연립방정식의 해가 교점이야. 맞아요? 그럼 얘는 교점이 몇 개 생겼어요? 두 개 생겼죠? 그럼 여러분 얘는 원의 방정식 자체가 2차식이죠. 직선은요? 1차식이죠. 우리 해봤죠? 2차식과 1차식을 연립하면 2차식하고 1차식하고 연립해서 해를 구할 수 있잖아요? 그럼 해가 몇 쌍 나와요? 최대 두 쌍이죠. 얘는 그 두 쌍 나오는 상황인 거야. 그 두 쌍 나오는 상황을 어떻게 하면 확인할 수 있어요? 연립방정식 2차랑 1차랑 연립하면 결국 1차를 정리해서 대입해서 몇 차씩 만들 거니까? 2차식을 만들겠죠? 그럼 그 2차 방정식의 해가 두 개인 상황이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2차 방정식 해가 두 개인 상황은 어떻게 확인할 수 있어요? 판별식으로 확인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연립한 식을 가지고 판별식 썼을 때 0보다 크면 두 번 만나는 거야. 판별식 썼는데 0이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한 점에서 만나는 거겠죠? 0보다 작으면 안 만나는 상황이 되겠죠? 네, 여러분 이렇게 모든 그래프에서 교점에 의미하는 건 다 똑같아요. 다 연립방정식의 해예요. 그럼 그 연립방정식의 해가 두 개냐 한 개냐 0개냐를 판별식으로 확인하겠죠? 얘는 굉장히 파워풀한 도구예요. 어떨 때나 쓸 수 있는 방법이라고. 모든 그래프, 모든 교점에 관한 내용이 나올 때 다 쓸 수 있는 방법이에요. 그럼 다 쓸 수 있다는 의미는요, 장점이잖아. 모든 걸 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다는 건 굉장히 큰 장점이라고요. 근데 단점도 있겠죠. 여러분 2차 방정식 풀 때 어떻게 풀어요? 인수분해해서 풀죠. 아니면 근해 공식. 그럼 어떨 때 인수분해하고 어떨 때 근해 공식 써요? 인수분해가 되면 인수분해하고 아니면 근해 공식 쓰죠. 근데 근해 공식이 되게 좋은 거 아닙니까? 모든 2차 방정식의 해를 다 찾아주는. 근데 왜 굳이 인수분해해요? 그냥 근해 공식 쓰면 되는데.
네. 인수분해 되면 인수분해가 훨씬 쉽지 않아요? 계산이? 그러니까 인수분해 쓰는 거야. 인수분해가 되면 인수분해 쓰는 거야. 안 되면 뭘로 가는 거야? 그냥 공식으로 가는 거 아니에요? 그쵸? 그러니까 인수분해는 인수분해 될 때만 쓸 수 있는 단점이 있는데 인수분해가 된다면 쉽게 구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고요. 근해 공식도 마찬가지예요. 근해 공식의 장점은 모든 2차 방정식은 다 쓸 수 있다고. 대신 인수분해 될 때보다는 계산이 조금 복잡하죠? 원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원하고 직선의 위치 관계를 찾을 때요. 연립방정식 이용해서 판별식으로 해석하면 다 풀 수 있어요. 풀려. 안 풀리는 게 아니에요. 대신 풀어가는 과정이 길어지고 복잡해져요. 그러면 이 단점을 커버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쉽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쉬운 방법을 써야 되잖아요. 그 방법이 있어서 원일 경우는 그 방법으로 해석하시는 게 더 좋겠다 이런 거예요. 그 방법이 뭐냐면 여러분 이제 원의 특징을 가지고 해석을 할 거예요. 여러분 원의 중심부터 이렇게 두 점 만나는 직선까지의 거리를 구하면 요만큼이 요 길이가 그 거리가 되겠죠. 접선은 여기까지 구할 거고요. 안 만나는 직선이면 이렇게 좀 길어지겠죠? 그쵸? 그럼 얘를 반지름하고 비교할 거예요. 두 점 만나는 할선 있죠 지금? 할선까지의 거리 D는요? D1이라고 할까요? D1이랑 R이랑 비교하면 누가 더 커요? 네. R이 더 크죠? 그럼 어떻게 된다고요? 두 점에서 만나요. 접하는 순간 접선일 경우는 어떻게 돼요? 이만큼을 D2 이렇게 할까요? 그럼 D2하고 R하고 비교하면 어떻게 돼요? 네. 같죠? 둘이 똑같으면 한 점에서 만나는 거예요. 접한다는 의미죠. 마지막으로 이만큼 길이를 D3라고 했을 때 D3하고 R하고 비교해서 D3가 크다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만나지 않는 거예요. 교점이 없는 상황. 만나지 않는 거예요. 아니요, 판별식 아니에요. 여러분 이 D가 뭐예요? 그럼 이 D를 어떻게 구해요? D를 구하려면 원의 중심부터 직선까지의 거리를 구하셔야 돼요. 우리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 구하는 거 했잖아요. 그걸 이용해서 점 중심에서부터 직선까지의 거리를 구하셔서 반지름이랑 크기 비교하는 거예요. 그래서 반지름이 더 크면 두 점에서 만난다. 반지름이랑 같으면 한 점에서 만난다. 접한다. 반지름보다 거리가 더 길면 만나지 않는다. 이렇게 해석을 하셔야 돼요. 원일 경우는 이렇게 해석하는 게 훨씬 편할 거라고. 해볼게요. 그걸 해볼게요. 판별식을 꼭 쓰지 말아라라는 건 아니라고요. 써도 답은 나와요. 판별식이 크게 복잡하지 않은 순간들도 있어요. 대표적으로 173페이지에 나오는 9번 문제 있죠. 9번 문제. 9번에서는 뭐라고 하냐면 다른 말 없이 그냥 교점 개수를 구하라고 나왔죠. 그러니까 판별식을 쓰시던 점하고 직선 사이의 거리 관계를 쓰시던 상관없다는 내용이거든요. 근데 얘는 판별식도 복잡하지 않아. 복잡하지 않은 이유가 원의 방정식이 단순해서 그래요. 지금 다 원의 방정식이 중심 좌표가 어떤 애들만 줬어요? 0,0인 애들만 줬죠. 직선도 마찬가지로 전부 다 y는 형태로 정리하기 쉬운 애들만 줬어요. 첫 번째 문제는 y는 마이너스 x 플러스 4점. 그러니까 y 자리에 마이너스 x 플러스 4만 대입하면 돼요. 그럼 2차식이 별로 어렵지 않게 나온다고. 이해돼요? 다 그런 형태거든요. 근데 10번 문제는 똑같은 위치 관계를 물어보는 문제인데 문제 자체에서 뭘로 풀라고 해요? 점하고 직선 사이의 거리를 이용해서 위치 관계를 찾아봐라. 이렇게 문제가 나오죠. 애초에. 얘는 판별식으로 풀어도 답은 나오거든요.
근데 판별식으로 푸는 순간 식이 점점점 복잡해진다는 소리예요. 첫 번째 문제만 봐도 그래요. x 플러스 2y 플러스 하면 0이죠. 이걸 y는으로 정리하면 어떻게 돼요? 마이너스 2분의 1x 마이너스 2분의 3이지. 그걸 y에다 대입하셔야 돼요. 그 y에다 대입하는 순간 또 어떻게 해요? 거기다 2를 더 빼야 돼.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제곱까지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2분의 1x 마이너스 2분의 뭐 얼마를 제곱하셔야 되는 상황이 온다고. 그럼 뭐 4분의 1 x제곱 이런 애가 생기겠죠? 그럼 그 식을 다시 정리하셔야겠지. 양변에 4를 곱해서. 그 다음에 나오는 2차식이 나올 거예요. 그럼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고 그걸 가지고 다시 뭐해? 그걸 가지고 판별식을 또 쓰셔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그 과정이 그냥 머릿속으로만 생각해도 단순하진 않아. 길어질 거라고. 어려운 건 아니지. 우리는 식 정리하는 연습은 이미 충분히 해왔기 때문에 머릿속으로도 풀이 과정이 어느 정도 그려지면 어려운 건 아니라고요. 대신 귀찮을 뿐. 식 정리가 귀찮아질 뿐. 그래서 10번 문제를 요 두 번째 점하고 직선 사이의 거리 관계를 이용하는 식을 이용해서 한번 해봅시다. 그럼 뭐 해봅시다. 중심좌표가 얼마인가요? 마이너스 5,2가 되고요. 반지름 길이는 3이에요. 이걸 찾아놓고 출발해야겠죠. 그리고 직선식이 x 플러스 2y 플러스 3 0이에요. 애초에 점하고 직선 사이의 거리를 구할 때 우리는 일반형으로 정리되어 있는 식이 필요하니까 친절한 거죠. 얘네들 거리 구하시면 돼요. 거리 구할 때 어떻게 해요? 거리 t는 루트 x의 개수 제곱 y의 개수 제곱 분의 절대값 대입 마이너스 5 플러스 4 플러스 3 이렇게 되겠죠. 그럼 이게 어떻게 돼요? 루트 5분의 2 되겠죠? 그럼 얘랑 3이랑 3이 비교하는 거라고요? 당연히 누가 커요? 3이 더 크죠? 뭐 유리화하고 이런 거 안 해봐도 3이 더 큰 거 알 수 있죠? 그럼 3이 더 크니까 반지름이 더 크니까 어떤 관계요? 반지름이 더 길어. 두 점에서 만나는 상황이죠. 그냥 두 점에서 만납니다. 두 점에서 만납니다. (2번도) 해볼까요? 2번. 2번에서는요 여러분 중심좌표랑 반지름 찾으면 어떻게 돼요? 원의 방정식 안 쓸게요. 4, 마이너스 4고요. 반지름은 얼마가 돼요? 루트 32니까 루트 32면 4루트 2 4루트 2 이렇게 되겠죠. 직선식은 x 플러스 y 마이너스 8이네요. 그럼 거리 공식 쓰시면 거리 t는 루트 x의 개수 제곱 y의 개수의 제곱 분의 절대값 대입 4 마이너스 4 마이너스 8 여기는 루트 2분의 4 이렇게 되네요. 8 이렇게 되네요. 여기 유리화하면 어떻게 돼요? 4 루트 2네요? 그래서 둘이 어때요? 같아졌네요. 그럼 어떤 상황? 접한다. 한 점에서 만난다. 접한다. 가 되겠죠. 세 번째 중심좌표는 3,2고요. 반지름의 길이는 루트 6이네요. 직선식이 3x 플러스 y 마이너스 1은 0이고요. 그 점하고 직선 사이 거리 공식을 써주시면 우리 t는 루트 x제곱 대수 y제곱 대수 제곱해서 더하고 절대값 페이 9 더하기 2 빼기 는 루트 10분의 10이네요. 그러면 루트 10이 되죠? 루트 6하고 루트 10하고 비교하면 루트 10이 더 크네. 거리가 더 길면 어떻게 돼요? 만나지 않는다. 이렇게 나오는 거겠죠.
11번은 문제를 어떻게 풀래요? 다? 판별식으로 풀라고 나오죠? 이제 문제서 이렇게 푸세요라고 하면 어쩔 수 없이 이렇게 풀어야 되니까 그런 말이 없으면 그냥 여기 다 이렇게 푸시면 되는데 좀 팁을 좀 드리면 그 11번에 1번은요 y는으로 정리해서 y 자리에 3x 플러스 5를 대입하시면 되겠죠? 근데 2번 문제를 풀 때요 y는으로 정리하시면 2분의 1x가 나와요. 그래서 그걸 y 자리에 대입해서 제곱하시면 4분의 1x고 분수 나온다고요. 그렇게 하지 마시고 x는으로 정리하세요. x는 그럼 2y-1이 나오겠죠. 그래서 x에 2y-1을 대입하시는 거예요. y에 관한 2차식이 나오겠죠? 그럼 똑같아. 그냥 y에 관한 2차식으로 판별식을 쓰시면 돼요. 결과는 똑같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그래서 잠깐 쉬었다가 이어서 할게요.